정치, 평화, 그리고 사람. 3포인트 뉴스. 현대국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이뤄낸 건 두 세력입니다. 사우드, 그리고 와하브. 사우드는 아라비아 내륙지대에 살던 부족입니다. 현재 사우디의 수도인 리야드가 사우드 가문의 거점 도시였죠. 지리적으로 그들이 활동한 중앙 내륙지대를 네지드라고 구분해서 부릅니다. 이 네지드의 터줏대감이었던 사우드는 오스만 제국의 영향권 밖에 머물면서 일종의 자치왕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내륙 지역은 대개 보수적인 성향을 띠는데요. 사우드 가문 역시 그랬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당시 아라비아 서쪽을 장악한 외세 오스만과 거기에 협력한 하심 가문이 거슬렸죠. 사우드의 불만은 세 가지 포인트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아랍이 아닌 투르크인들이 성지의 수호자를 자처한다는 점, 또 성스러운 메카와 메디나가 점차 관광도시로 변해간다는 점, 게다가 무함마드의 후손이라고 하는 하심 가문이 그 외세와 연합해서 정치 경제적 이속을 챙기는 상황까지 사우드는 모두 납득할 수 없었죠. 더 적나라하게는 하심 가문이 누리는 세속 권력과 종교적 정통성을 시샘했다고 봅니다. 자기들은 사막의 변두리에서 고생하는데 말이죠. 자, 그러던 차에 사우드 가문은 뜻이 맞는 동지를 만납니다. 무함마드 이븐 압둘 알 와합, 와하브라고 하는데요. 이 와하브는 원리주의 성향의 이슬람 신학자입니다. 사우드 가문처럼 아라비아 내륙 지역에서 활동했죠. 와하브의 눈에 비친 이슬람은 변질돼 있었습니다. 특히 서쪽 히자즈는 예로부터 외부와의 교류가 잦았던 데다가 오스만이 들어오면서는 지극히 세속화됐다고 봤죠. 뿐만 아니라 그나마 순수성을 유지하던 내륙 지역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종교적 관습이 흐트러지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코란을 벗어난 의식들이 생겼고 성인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죠. 와하브는 이런 양상을 꾸짖으면서 부패한 이슬람을 정화하자 초기 이슬람으로 돌아가자고 외칩니다. 사실 초반에는 이런 그의 주장을 피하는 이들이 더 많았다고 하죠. 그가 워낙 강경한 탓에 자기의 지역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점차 이런 극단적인 외침에 공감하는 이들이 생겼고 와하브는 팔로워를 기반으로 와하비즘을 키워나갑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사우드 가문의 리더 무함마드 이븐 사우드를 만나게 되죠. 둘의 필요는 마침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아라비아의 패권을 잡고 싶었던 사우드는 종교적인 명분을 채워줄 파트너를 구했고 강성 이슬람의 리더를 꿈꾼 와하브는 정치적 뒷배를 찾았죠. 그렇게 사우드와 와하브는 1744년 내륙도시 디리아에서 동맹을 체결합니다. 이 디리아는 사우드 가문의 고향이기도 하죠. 정치와 종교가 밀착한 이 모습은 오늘날의 사우디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맹을 바탕으로 지역 국가로 시작한 디리아 토후국은 네지드 지역을 중심으로 영토를 넓히면서 부족 연합을 형성합니다. 그러다가 19세기 초에는 오스만과 하심 가문의 영역이던 서쪽의 메카와 메디나를 점령해버리죠. 정통 아랍을 주창하는 이들이 오스만 제국에 제대로 맞선 겁니다. 이 시기를 첫 번째 사우드 왕국, 제1사우드 왕국이라고 칭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렇게 탄생한 사우드 왕국이 곧장 현대국가 사우디아라비아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반대 세력들에게 밀리기도 했고 내부의 권력 투쟁을 겪기도 하면서 흥망을 거듭하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제1, 제2, 제3 사우드 왕국까지 생기고 나서야 지금의 사우디가 등장했으니 지난한 여정이라고 할 법도 합니다. 메카와 메디나를 최초 점령했던 제1 사우드 왕국은 오스만 휘하의 이집트 총독에게 진압당하면서 어렵게 차지한 성지를 곧 내주게 되고 결국 자기들의 거점 도시였던 디리아까지 뺏기면서 멸망합니다. 메카 점령 이후 10여 년 만의 일이죠.
이후 사우드 가문과 와하비즘은 잠복기에 들어갑니다. 제1왕국의 멸망 이후 살아남은 사우드 가문의 왕족들은 리야드라는 도시를 점령하면서 두 번째 제2 사우드 왕국을 이뤄냅니다. 사우드 가문의 일족인 투르키 이븐 압둘라가 앞장서서 다시 한번 불씨를 살렸죠. 그러나 이번에는 내부의 다툼이 균열을 불렀습니다. 사우드 가문 내에서 왕권 싸움이 지속됐고 권력은 점차 쇠퇴합니다. 그 벌어진 틈새로 라시드라는 가문이 침투하죠. 당시 라시드는 같은 내륙 지역에 있던 사우드의 강력한 라이벌이었습니다. 결국 사우드는 오스만의 지원을 받은 라시드 가문과의 전투에서 대패했고 두 번째 사우드 왕국도 그렇게 문을 닫습니다. 이때 사우드 왕족의 일부는 쿠웨이트로 망명했죠. 참고로 당시 쿠웨이트는 영국의 보호령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번의 실패. 그럼에도 아라비아는 사우드로 귀결될 운명이었나 봅니다. 사우드에게 또다시 기회가 찾아옵니다. 20세기 초 사우드 세력은 리야드를 다시 탈환합니다. 세 번째 사우드 왕국의 시작. 이때 사우드의 리더가 바로 압둘 아지즈 이븐 사우드, 현대국가 사우디의 초대 국왕이 된 인물입니다. 당시는 오스만이 쇠퇴하고 영국이 아라비아에 본격적으로 들어오던 때였죠. 세 번째 기회를 잡은 사우드는 긴 호흡으로 아라비아의 영토를 획득해 나갑니다. 영토 통합 전쟁, 이른바 30년 전쟁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들은 먼저 자기들의 본거지였던 네지드 주변의 부족들을 통합하면서 중심부를 장악합니다. 그 다음 아라비아 동부 페르시아만 지역으로 진격하죠. 이곳을 알-하사 지역이라고도 하는데요. 원래 동부의 알-하사는 오스만의 영향을 받았지만 제국이 쇠퇴하면서 거의 무주공산인 상태였습니다. 알-하사로 진격한 사우드는 동부 지역의 거점들을 확보하죠. 다란, 담맘 같은 동부 도시를 이 시기에 가져왔습니다. 다만 페르시아 연안, 바다까지는 가지 못했죠. 당시 아라비아의 바다에는 영국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창 세력을 불리던 사우드 왕국에겐 참 아쉬울 수 있는, 그러나 동시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아라비아 통합에 있어서 영국의 눈치를 봐야 했고 그들과 별 탈이 없어야 자기들만의 국가를 세울 수 있었으니까요. 물론 영국도 사우드 가문이 필요했습니다. 당시는 1차 대전 중이었고 아라비아에서 오스만을 몰아내는 것이 영국의 목표였죠. 서쪽의 하심가와 이미 친했던 영국은 내륙 사우드 가문과도 협력 관계를 설정합니다. 사우드 사람들은 이미 오스만의 적대적이었고 그래서 반오스만 연대를 구축하기도 더 수월했죠. 적의 적은 친구였던 겁니다. 그렇게 사우드와 영국은 다린 조약이라는 협정을 체결합니다. 골자는 이렇죠. 사우드는 영국의 보호 아래 들어간다. 사우드는 반오스만 군사작전에 협조한다. 영국은 사우드가 통제하는 지역을 인정하고 외부 세력의 침입 시 보호한다. 제3 사우드 왕국은 그렇게 아라비아에서 오스만에 대적하는 한편 이걸 발판으로 서쪽의 히자즈로 진격합니다. 영국의 뜻대로 오스만에게도 맞섰고 바다도 건드리지 않았으니 내륙 지역은 우리가 점령한다는 거였죠. 늘 그렇듯 동맹은 서로의 필요를 전제로 이익을 보장합니다. 그렇게 내륙과 동부, 네지드와 알-하사를 차지한 제3 사우드 왕국은 마침내 서부 히자즈 정복 전쟁을 벌여서 메카와 메디나를 다시 손에 넣습니다. 1803년 처음으로 성지를 점령한 뒤 120년 만의 일이었죠. 그토록 원하던 성지를 가져가면서 서부, 중부, 동부까지 영토를 확장한 사우드 왕국은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경의 안정화, 대외적 신임 형성에 몰두하면서 현대국가로서의 기초를 다졌고 마침내 1932년 단일국가 사우디아라비아를 공식 선포합니다. 사우드와 이슬람이 결합된 현대 왕국이 탄생한 거죠. 사실 굳이 따지자면 아라비아 반도 전체를 통합한 것은 아닙니다. 남쪽의 예멘과 오만 지역,
그리고 동쪽의 페르시아만은 가져오지 못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내륙의 정치 세력이 몇 번의 실패를 딛고 아라비아 땅에 자기들의 이름을 붙였다는 건 분명히 평가할 만한 대목입니다. 그 자부심과 끈기, 저력이 지금의 사우디를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죠. 하나 생각해 볼 건 영국의 존재입니다. 영국이 없었다면, 아라비아 바다를 영국이 차지하지 못했다면 사우드는 어땠을까요?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가 있는 페르시아만을 접수하고 남쪽으로 예멘과 오만까지 가져오면서 그야말로 아라비아의 통합을 이룰 수 있었을지, 아니면 반대로 오스만과 하심 가문의 권세에 눌려서 내륙 통합조차 하지 못하고 제1, 제2 사우드 왕국처럼 사라졌을지. 가정은 희망을 부르다가도 현실을 자각하게 합니다.